수원FC에 최근에 많은 팬들이 생겼지만 어린이 팬들 중에서 19시즌부터 23시즌까지 5시즌 동안 한결같이 지켜본 팬은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자의 K리그 원정단 리어나 인터뷰 네이버 오디오 클립 시절에 주인공의 뒤에 보이는 박배종 선수의 200경기를 기념해서 인터뷰를 했었던 갈도현 군을 다시 한번 보시고서 리어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도현이가 방학 시즌을 맞아서 초등학생 어린이들에게 방학은 정말 이제 꿈만 같은 시간인데 그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게 됐는데 도현이가 5시즌 동안 어린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봤던 수원FC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축구클럽 수원의 19시즌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서 수원 종합운동장 캐슬파크에 가게 됐었을 때 그때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좀 그날의 추억을 어떻게 좀 기억을 하고 있나요? 네, 19시즌 때 처음으로 캐슬파크에 가게 됐을 때 너무 설렜고 축구를 볼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또 제가 응원하는 팀이 또 몇 골 정도 넣을까 그리고 또 과연 이길까 질까 아니면 뭐 또 극적으로 비길까 아니면 또 좀 아쉽게 비길까라는 생각으로 관중석으로 가서 열심히 수원FC를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해가 바뀌어서 24년이 됐는데 작년 좀 많이 힘들었던 시즌이지만 수원FC가 프로화되고 10년의 시간인데 사실 도현군 같은 어린이 팬이 무려 그 10년의 프로화의 50% 절반의 시간인 5시즌을 지켜본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2부 리그부터 1부 리그의 수원FC를 온전히 지켜봤었는데 2부 리그와 1부 리그를 같이 경험한 어린이 팬이 현재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들 꾸준히 지켜봤던 그 감상은 또 어떻게 추억을 하고 있나요? 5시즌 동안 수원FC를 응원하면서 수원FC가 또 갖게 되는 능력, 다른 팀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을 열심히 지켜보면서 그런 추억들을 5시즌 동안 잘 간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도현이가 19시즌부터 경기장을 찾아서 팬이 됐기 때문에 수원FC의 도현이의 기준으로는 첫 번째 승격, 수원FC의 팀의 역사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재승격이었는데 20시즌의 플레이오프도 혹시 그럼 현장에서 지켜봤었나요? 네, 이제 경남FC와의 플레이오프를 직접 가변석에서 직관을 했습니다. 수원FC 팬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마 첫 번째 굉장히 큰 환희와 감동을 느꼈던 시기가 아마 그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20시즌의 플레이오프 경남FC와의 경기를 그 당시에 승격이 확정됐을 때 그때 좀 그날의 추억을 회상을 해본다면? K리그2 2위로 플레이오프를 가서 캐슬파크에 들어가서 과연 수원FC가 승격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그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때는 경남FC 선수였던 뭐 최준 선수가 그 슛을 해서 실점을 먼저 했었던 수원FC의 좀 분위기가 좀 떨어졌는데 94분 또 지금은 수원FC에 없는 정선우 선수가 그 경남 수비진의 손에 이렇게 잡혀서 넘어지는 장면에서 심판이 그걸 확인을 하고 VR을 봐서 PK를 선언하는 장면에서 저는 엄청 너무 설렜습니다. 감동받고 설렜습니다. 진짜 그날은 뭐 어린이 팬인 도현이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팬들은 23시즌의 플레이오프처럼 다들 너무 설레이고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현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진행을 했었던 부자의 K리그 원정단의 박배종 선수의 200경기를 기념한 그 녹음 때에 20시즌의 박배종 선수와의 특별한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기도 했었는데 좀 20시즌 같은 경우 또 시즌 이후에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많은 경기들이 좀 무관중으로 치러지기도 했고 또 제한적인 직관이 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승격을 했던 21시즌도 그렇고 팬으로서 뭐 도현이뿐만 아니라 많은 수원FC 팬분들께서 직관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 시기에 도현이는 경기장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 뭐 박배종, 내가 응원하는 팀 수원FC를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시기를 좀 어떻게 좀 견디고 또 계속 뜨거운 마음의 이 팬심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지. 그 코로나 때문에 K리그가 5월에 개막을 했는데 그때 저는 또 집에서 따로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TV로 수원FC 경기를 시작하면서 또 실제로 수원FC 응원가를 제가 직접 부르면서 네, 직관을 했고 직접
하러 응원을 하러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TV 시청을 하다가 수원FC가 골을 넣었을 때 엄청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몸은 집에 있지만 내가 저 브라운관 안에 있는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을 직접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랑 전혀 다름없이 뭐 응원하다 부르고 골 세레모니도 같이 하고 환호도 하고 그랬다는 거네요. 정말 이게 또 얼마만큼 그 축구 경기를 보는 팬의 마음이, 사실 집에서 보면 뭐 어른들 아니라 어린이들도 그냥 차분하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게 약간 뭔가 차분한 상태에서 볼 수 있는데, 도현이는 집에서 봤지만 마치 내가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너무 좀 신기하고 도현이의 열정을 또 한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현이가 사실 19시즌부터 팬이 됐다고 했는데, 도현이가 수원FC의 팬이 되기 전이었던 16년도에는 승격 시즌에 바로 최하위로 강등을 겪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직전 시즌이었죠. 23시즌에 11위로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부산 아이파크와의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극적으로 생존을 하게 됐는데, 도현이는 뭐 부산 원정에는 함께 하지 못했겠지만 또 2차전에 부캐단장 삼촌과 또 엄마와 현장에서 그 눈물의 감동의 역전 드라마 대서사실을 20분 동안 함께 지켜봤는데, 경기 중과 그때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2000년 때는 너무 비기만 해도 바로 강등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또 최준 선수 얘기를 하네요. 그 골을 넣어서 이제 수원FC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생각을 했는데, 또 후반전 되고 후반 78분 김현 선수가 김주혁 선수의 그 패스를 받아 극적인 그 원더골을 넣어서 너무 불안했던 마음이 좀 가라앉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85분 이영진 선수의 골이 들어가면서 이제 됐다, 연장전 이제 가자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연장 95분 이광혁 선수의 극적인 역전골로 저는 엄청 환호를 했고 눈물도 좀 찔끔 났어요. 어른인 삼촌도 그렇고 그 현장에서 많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울었는데, 도현이는 120분 동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감정을 참아가면서 계속 깃발을 들고서 응원을 했다는 건가요? 네. 멋있네요. 성인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 감정을 현장에서, 삼촌은 사실 이용재 선수의 득점이 들어가고 나서 한 연장전 들어갈 때까지는 감정을 추스르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도현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치 제가 도현이를 어른 대하고 제가 아이가 된 것처럼 뭔가 되게 수줍고 부끄럽고, 도현이가 굉장히 성숙하고 멋있다, 120분 동안 선수들과 똑같이 될 것 같다, 이제는 이제 생존할 수 있다 라고 확신이 들었음에도 차분하게 흔들림 없이 응원을 했다는 거에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은 이제 23시즌을 좀 돌아보면서 지금 도현이가 인터뷰에 입고서 촬영을 하고 있는 박배종 선수의 22시즌의 유니폼, 그리고 지난 시즌 통산 200경기와 후반기에는 굉장히 배종 선수가 전반기에 많은 경기를 못 뛰어서 저희가 그때 음성 인터뷰 때도 이야기했지만 아쉬웠지만 후반기에 정말 너무 눈부신 선방과 날아다니는 듯한 이 플레이를 펼쳐줬었는데, 사실 도현이와 부캐단장 삼촌이 함께 응원하면서 또 승리를 맛보기도 했었던 지난 23년도 8월 5일에 빅버드에서 펼쳐졌던 수원 더비 같은 경우에는 박배종 선수가 선발로 출장해서 2대0으로 클린시트, 정말 23시즌엔 클린시트가 흔치 않은데 박배종 선수가 또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해주면서 뭔가 이제 다시 좀 지난 시즌 22시즌처럼 살아나려나, 이런 기대를 박배종 선수의 팬이나 수원FC 팬분들께서 하셨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좀 박배종 선수가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만큼의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아마 이렇게 수원FC와 박배종 선수의 23시즌 한 시즌을 좀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박배종 선수를 애정하고 응원하는 도현이의 마음이 좀 편치 않고 같은 불안함과 감정을 느꼈을 것 같은데, 23시즌 수원FC와 또 박배종 선수를 바라봤던 도현이의 박배종 선수의 포커스를 맞춘 그 감정은 또 어땠는지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23시즌 같은 경우에는 또 전반기에는 박배종 선수가 많이 출전하지 못하면서 전반기에 많은 출전 기회가 없었는데, 또 후반기에도 박배종 선수가 좀 더 기회를 좀 잡으면서 8월 5일 때 클린시티도 기록하면서 또 박배종 선수가 드디어 살아나나 라는 마음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또 그 시간 이후로는 사실 박배종 선수가 수원 더비 때 오랜만에 또 출전을 하기로 했었지만, 그때는 좀 뭔가 좀 전체적인 분위기는 박지현 선수가 좀 불안하게 좀 선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패배의 원인이 됐다, 이런 좀 이제 시선들도 좀 있었는데, 수원 더비와 수원 더비 사이에 1라운드의 수원 더비 이후에는 플레이오프 시즌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출장을 하지 못해서 더 좀 뭔가 아쉽고 속상한 마음이 좀 들기도 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박병호 선수가 좀 더 열심히 하면은 또 다음 시즌 2024 시즌에는 완전히 수원FC의 수문장이 돼서 전체 시즌을 모두 선발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잡으면 저를 포함한 또 다른 박병호 선수 팬들도 너무 좋고 행복한 감정이 들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한 1년 전으로만 다시 좀 시간을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승우 선수를 중심적으로 해서 수원FC에 도현이도 느꼈겠지만 정말 많은 팬분들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도현이가 19시즌부터 21시즌을 바라보는 동안에 항상 가면 볼 수 있었던 분들일 뿐만 아니라 22시즌 정말 많은 새로운 팬들이 오셨는데, 그러면서 이승우를 보러 왔다가 박배종 선수에게 팬심을 더해지게 된 분들도 굉장히 있다는 걸 누구보다 도현이가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23시즌에 새로 오신 팬분들에게는 박배종이라는 어떤 수원FC의 골키퍼는 실책이나 아쉬운 플레이를 보여줬던 선수로 기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도현이의 지금 이제 표현해준 것은 24시즌에 다시 한번 박배종 선수의 멋진 플레이와 안정적이고 또 멋진 선방들을 보여줘서 또 이렇게 박배종 선수를 응원하는 도현이를 비롯 박배종 선수의 팬분들 뿐만 아니라 전체 수원FC 팬 그리고 K리그 팬들에게 좀 더 박배종이라는 선수가 여전히 견제하다, 이것을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수원FC 팬들에게 23시즌은 마지막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나 좀 아쉽고 안타까운 점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현이가 바라봤을 때 여러 문제점들이나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23시즌을 바라보는 수원FC의 근본 어린이 팬 갈도현에게 정말 나는 한 시즌 바라보면서 이게 너무 좀 아쉽고 안타까웠다 라고 생각하면 수원FC의 팀으로서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제 생각에는 수원FC가 엄청 또 1위로 큰 문제점은 수비라고 생각합니다. 수원FC가 23시즌 실점 1위를 기록해서 저는 그게 너무 아쉽고 또 슬프고 또 실점 1위를 하게 돼서 좀 수비가 많이 부끄러운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내가 모든 선수단과 팀을, 클럽을 응원하지만 또 골키퍼를 애정하고 있고 골키퍼를 굉장히 또 팬심을 담은 팬의 입장에서는 수비가 불안해서 골키퍼가 대량 실점을 하고 또 키퍼들도 계속적으로 좀 교체가 되면서 실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자주 겪으면서 더 아무래도 도현이는 다른 수원FC 팬보다도 더 아마 안타깝고 속상한 그런 것들이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런 와중에도 도현이가 생각하는 2023 시즌에 꼽는 수원FC의 2023 최우수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나요? 또 많고 많은 선수들이 많은 노력과 플레이를 보여줬지만 제 생각에는 저는 이영재 선수를 비록 뽑고 싶습니다. 2023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 전역을 해서 또 포항전에 뛰었는데 포항전에 막판에 아쉽게 부상을 당해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는데 또 그 스플릿 라운드 마지막 제주와의 경기에서 이영재 선수의 프리킥골로 수원FC가 다이렉트 강등을 막았고, 또 2차전에서 이영재 선수의 극적인 합계 동점골로 또 수원FC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수원FC 팬분들께서 정말 꼭 팀에 잔류하길 바랬던 이영재 선수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좀 전북현대 이적한 사실을 다 알고 있을 텐데요. 플레이를 하자마자 바로 부상을 입어서 시즌 거의 대부분의 활약이 시즌 말미에 집중되어 있는데 구사일생 시켜줬던 추격의 발판이자 역전의 발판이 되었던 부산전에서의 그 왼발 득점, 그 골대 구석으로 가는 그 멋진 득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영재 선수가 마지막까지 주장으로서 수원FC를 잘 이끌어주지 않았더라면 현재 수원FC가 이런 미래를 꿈꿀 수가 없다라고, 절망적으로서 이런 미래를 꿈꿔볼, 다음 시즌에 대한 미래를 꿈꿀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만큼 이적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현이에게 주로 질문하고 싶은 거는 24 시즌에 도현이가 기대하는 수원FC, 그리고 올 시즌 좀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이제 박배종 선수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줬었는데 수원FC 팀과 내가 응원하는 선수 박배종에게 기대하는 24 시즌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한번 24 시즌은 수원FC 팀 얘기 먼저 해볼게요. 네. 제가 예상하는 24 시즌 수원FC는 위기를 당하면서 위기에서 좀 구사일생하는 팀이 또 다음 시즌에 엄청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또 파이널 A, 스플릿 A에 또 진출하면서 또 상위권 순위에도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또 수원FC는 또 24 시즌에 위기를 겪고서
단단히 각오를 했을 거예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로 한번 갈 수 있는 한번 수원FC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제 구단의 최고 성적을 이제 도현이가 지켜봤던 상위 스플릿도 처음 해봤고 그때의 순위가 이제 5위였는데 그 이상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이어서 24시즌 내가 애정하는 선수 수원FC의 원클럽맨 넘버원 골키퍼 박배종 선수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24시즌에 박배영 선수는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근데 24시즌에는 또 많은 기회를 잡고 많은 클린시티 선방을 보여주면서 또 만약에 박배영 선수가 열심히 하면은 또 24시즌 연말 시상식에서 골키퍼 상을 또 받을 수 있으면 또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게 올 시즌에 리그2에서 승격을 했던 대전 하나 시티즌의 이창근 선수가 팀은 수비가 동일하게 좀 부진했지만 이창근 선수 개인의 활약으로 인해서 전 경기 출장으로 또 수상을 하고 또 최고의 선방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뭐 도현이가 바라는 그 목표가 허황된 게 아니라 박배종 선수도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냐. 리그1에서 새 시즌을 또 활약을 했고 수원FC의 수비가 좀 더 안정된다면 박배종 선수 개인의 폼과 퍼포먼스도 훨씬 더 올 시즌보다 좋아진 모습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현이의 리얼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을 때 도현이의 어머니께서 도현이가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수원FC의 이 광폭 이적 시즌 행보에 대해서 너무 이제 본인이 너무 열의에 차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하는데 엄마가 그걸 다 소화해 줄 수가 없어서 국회당준 삼촌이 마침 또 도현이랑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 누구보다 그 이야기를 도현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또 신나게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이어서 입으로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